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한번 시청자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뭐 이제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조국 장관의 딸이죠, 딸. 근데 김민지 기자, 이 네. 조국 장관 딸과 관련해서요, 검찰이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재판에 넘기는 걸 검토 중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정경심 씨에 이어서 딸도 뭔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 기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아시다시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계속 크게 일고 있는데 만약에 딸 자체도 본인이 표창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의전원에 지원을 했다면 이건 위조 사문서 행사가 되고 오친 정 교수와 함께 공범 적용 가능하다. 이게 이제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 딸의 기소까지도 지금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라는 게 사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표창장이 위조가 됐는지를 어떻습니까?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그 조국 장관 딸이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본인이 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예. 것 같은 건 본인이 몰랐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청문회 직후에 이제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을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제 기소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사실 여권 측에서 변호하던 방식이 나중에 행사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 드러나는 거죠. 어허. 그때 저도 그 해명 들으면서 의아했던 것이 헌법 조항에 보면 241과 243인가 조항이 다릅니다. 위조한 사람과 행사한 사람의 조항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추정되는 위조 일자가 공소시효에 달했기 때문에 그때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지금 이제 행사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원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이 과정 중에서 알았냐 몰랐냐는 사실 뭐 그렇게 논란이 되기 어려운 것이 본인이 낸 원서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검찰은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언론 프로를 할 때가 아니라 정말 표창장이 위조가 됐는지 명확한 사실관계부터 얘기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기소장에 보면, 공소장에 보면 그렇게 인주로 이걸 위조했다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지금 피의 사실과 관련돼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내용이 뭐 PC 안에 복사 스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동양대 직인이 또 있다. 예. 그런데 지금 네티즌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한글 버전이 2007년 버전이 있고 2010년 버전이 있고 2014년 버전이 있고 버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2012년 그 근방의 한글이라는 한글 그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이 인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최성희라는 이름 위에 인주를 찍었을 때 그 해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이런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명한 어떤 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티즌들이 찾아낸 수사대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검찰이 네티즌 수사대보다 못하다. 그리고 실물을 빨리 확보하셔야 돼요. 지금 복사본만 확보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물을 확보하셔갖고 명확하게 증거로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지금 자꾸 지금 겁박하고 언론 플레이를 가지고 빨리 내려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제 조국 장관이 이걸 겁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유야무야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건 전형적인 겁박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조국 씨가 조국 장관이죠? 예, 박 의원님 조국 장관이라고 예. 얘기 쉽습니다. 예. 조국 씨가 예. 지금 이런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 감찰을 하겠다라고 지금 검찰을 겁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피의 사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소장으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티즌 수사대가 한다는 것도 또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도 전부 말하자면 검찰 수사하고는 다른 추측일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거 하나만 한 분씩, 지적하자면요. 제가 컴퓨터 공학도인데 한글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가지고 인주 위에 인쇄할 수 없는지 아닌지가 갈린다는 것은 그건 전형적인 인터넷 낭설입니다. 그거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네. 제가 확인해 드릴 것 없이 그건 프린터 성능에 따른 겁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조국 장관 딸이 받은 이제 뭐 위조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인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네. 그 발급 시점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잠시 청문회 때를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요. 이 조국 장관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던 시점을 두고 야당 의원의 공격이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가 학교에서 근무하기도 전에 뭔가 봉사활동을 한 것,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그 장면인데요. 뭐라고 해명했는지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7월경에 동양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봉사를 딸이
2010년도부터 2012년 9월 달까지 했다.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창장 내용이 후보자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딸이 몇 개월 전에 이 대학교에 와서 먼저 봉사활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 장려 봉사활동 기록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배우자의 동양대 교수 임명 전부터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아까 임명 전부터 적혀 있는 건 오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발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오기라고 생각하고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표창장에 그 기재된 발급 날짜가 당초에는 2012년 9월 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위조가 된 표창장의 발급 날짜가 2012년 9월 7일이 아니라 2013년이라는 겁니다. 2013년이라는 갖는 저해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조 장관 딸한테는 그게 어떤 거냐면 의전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 위조 시점이 행사한 시점과 근접할수록 문서 위조 목적이 도드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그 직전에 무언가 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부정적으로 표창장을 악용해서 입학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 목적이 도드라지는 것이다. 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요. 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라고 판명이 난다면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산대 의전원의 이 표창장이 총장의 봉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발급 단계를 거쳤다면 그 동양대에서 직원이 봉사를 언제부터 했는지 확인했을 것이고 예. 날짜가 틀릴 일이 없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해서라도 부산 의전원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동양대 표창장이 참 여러모로 지금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이제 위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김민지 기자, 네. 그 표창장에 그 기재된 그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시 표창장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왜 상을 받았는지 써 있기로는 이 딸이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뭐 자료 준비 및 첨삭 지도 등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뭐 표창한다 이렇게 내용이 써 있잖아요. 써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뭔가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예. 내용만 딱 방금 전에 자료 화면 뜬 것만 봐도 이 표창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저도 예. 저도 이제 뭐 표창이나 상을 받아봤지만은 자기 학교의 이름을 자기가 줄임말로 쓰는 경우는 전 정말 드물게 봤습니다. 표창에 위에 내용에 보면은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라 돼 있거든요. 네. 보통 일반적이면 동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영재 이렇게 하지 자기 스스로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양대학교 이렇게 하지 동양대라고 저렇게 그렇죠. 안 쓴다. 저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내용이 오. 특이하긴 하다. 근데 특이하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실제로 정경심 교수나 이런 쪽에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센터 차원에서 전결로 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 안 됐을 수도 있다 하는 정도의 선회는 할 수 있지만은 예.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해명보다는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 아까 기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점, 발급 시점도 시점도 그렇고 이 내용도 부분이 뭐 검찰도 지금 이걸로 혐의를 확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예. 그러나 사실 이제 법정에서 다툴 때 사실 판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더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 조 장관 측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 부원장. 좀 더 다시 이제 표창장 얘기가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요. 저는 사실 동양대 측에 얘기하고 싶어요.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진상조사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발표하지 못했잖아요. 난 동양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그 당시에 동양대의 그 학부장이었던 그 교수가 뭐 언론에 나와서 일했고 인턴으로서 그런 일을 했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총장상을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담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영주에 있는 학교까지 어떤 그 영어를 하는 학생이 가서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도 예를 들면 사실 모집을 해도 선생님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이 거기 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뭘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치 저는 이게 뭔가 큰 불법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과연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아니, 그것도 나중에 부산대 이제 만약에 이 문제가 있으면 다퉈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적용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총장상 하나로 합격이 됩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창장 문제는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데 자꾸 이게 들춰지는 게 좀 이상합니다. 저는. 예. 자,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금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 와중에 제 발목을 잡은 여당 의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당 의원입니다. 야당 의원이 아니라 누굴까요? 자,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PPT 한번 줘보세요. 이 9가지 쟁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가지라도 이게 이 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되는데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할게요. 저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조국 후보 반대하겠습니다. 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내가 조국을 반대하겠다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의 소셜미디어에는 말에 이제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거의 위조가 지금 사실로 드러났는데 김 의원님 입장을 표명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답니다. 어디 김종민 의원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 의원님? 물론 청문회에서 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죠. 국회의원이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에서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요. 김종민 의원뿐만 아니고 조국 씨를 수호하기 위한 그 3인방도 있고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또 교통방송의 김어준 앵커 같은 경우에도 조국 씨 딸의 그 영어 점수에 대해서 또 다르게 얘기를 했고 이런 분들은 이번에 조국 이 사태에서 직위가 뭐든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든 간에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동양대 표창장 얘기는 이제 조 장관 딸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이제 조국 장관 아들 문제도 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조 장관 아들 의혹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관련해서요, 한국당에서 조국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가 뭔가 허위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광덕 의원인데요. 당시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인턴 활동 증명서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공한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8장이 이렇게 인턴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습니다. 그중에 27명은 왼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양식이 다른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인턴십 활동 증명서라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아들이 발급받았던 것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단 한 장의 특이한 양식 이것입니다. 이 양식 안에 기재된 내용으로 봐도 이 자체 형식으로만 봐도 유일하게 이것만 발급된 것으로 봐도 이것은 가짜 증명서일 확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저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검찰이요, 이제 조 장관 아들 인턴 활동도 조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조 장관 아들이 2013년에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이제 인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2013년 당시 조 장관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1, 2, 3번이 되어 있는데, 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주광덕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28장의
인턴 증명서를 쭉 봤는데 조장관 아들 것에만 센터장의 직인이 딱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27장에는 안 찍혀 있는데 좀 이상하다. 두 번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었어요. 6년 동안. 근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2013년에 첫 고등학생이 탄생하죠. 자, 세 번째. 인턴이 끝나기도 전에 이 조장관 아들한테 뭐가 나오냐면 인턴 예정증명서. 자, 이 사람은 이제 인턴 다 마칠 거예요 하는 예정증명서를 이례적으로 발급해줬다. 우리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예정증명서라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의심하기에 이거는 뭐 발급된 형태가 너무나도 특이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문서의 형식이란 건 뭐 솔직히 바뀔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직인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실제 전결을 제대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과연 그렇다면은 조국 장관의 아들이 실제 거기 수행한 인턴 업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서 조국 장관 딸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저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일반적인 사람이 저런 활동을 지원했을 때 어떤 실력의 검증 과정 없이 저런 것들을 센터에서 허용해 주느냐. 예를 들어 저걸 보고 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고등학생들 지금 가가지고 저기 신청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진짜 이거야말로 과거의 음서제 비슷한 건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학생부 전형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정치인이랍시고 보통 일반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저한테 저희가 무슨 학교 내 언론 어디입니다. 근데 꼭 이준석 선생님 한번 취재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상계동으로 가가지고 언제 꼭 뵙고 싶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메일도 보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그러는데 만약 그런 과정 없이 그런 절차 없이 선발 절차 없이 했다고 한다면은 다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모든 추측과 의혹만으로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이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이 과정에서 조국 아들이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걸 발급해 준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 본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적어도 취재를 하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 공적 언론의 기능이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이 화면만 보여주고 지금 조국 장관의 아들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근데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들은 문제는 본인들 당사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동기였던 교수가 나 부탁받았다. 그래서 실험실을 빌려줬고 그것이 뭐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1지자가 됐고 이렇게 다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고 지금 당사자들이 아무 취재도 없이 그냥 어떤 한 국회의원이 문건 하나 들고 와서 이거 다 다르니까 이거 의혹이고 문제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크게 문제 삼고 저는 이건 좀 불공정하지 않나 싶어요. 인턴 증명서 발급해 주신 분은 도피행각 중이잖아요. 도피행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 취재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도피행각하는 사람을 쫓아다녀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다 확답을 받아내야 됩니까? 아니 적어도 언론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주감독은 한 사람이 지금 기자회견 했다고 이렇게 해서 마치 사실처럼 얘기하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증인으로 그러면 부르면 국감 때 나올 겁니까 이분? 아니 불러야죠. 그러면 야당이 그러면 또 민주당이 난리칠 텐데요? 아유 그거야 노력을 하셔야죠. 야당이 민주당이 안 받아줘서 이 꼴이 났는데 노력을 안 하고 취재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던져놓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강대원 의원직 사퇴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운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지금 쉽게 던지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죠. 자, 좀 전에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뭐 방송을 본영이 오해하지 마세요. 조장관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의혹들을 뭐 사실로 전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언론들은 이제 또 그걸 검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 조국 장관 이제 아들이 아까 지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제 인턴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아들한테 조 장관 아들한테 그 인턴 증명서를 자 여기 있다 발급해준 뭐 요즘에 뭐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뭐 못 만나고 있다고요? 네, 방금 전에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바로 당시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이었던 한인섭 교수 얘기입니다. 지금은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여기를 많이 찾아가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취재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재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몰래 다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출근할 때도
평소 복장이 아니라 등산복 차림에 반바지를 입는다거나 관용차를 평소에 주차하는 자리에 차를 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차를 돌려서 언제 출근했는지 언제 퇴근했는지 모를 정도로 기자들을 따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조 장관 아들의 지금 서울 공익인권버스센터 인턴 활동 이 문제는 단순히 그 인턴 활동이 뭐 조작되느냐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조국 장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익인권버스센터가 당시에 발급해준 사람은 한인섭 교수지만 그 인권법센터 다음 센터장이 누구냐면 조국 교수가 그걸 또 센터장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아들 인턴 문제를 조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나름 의미를 두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한인섭 원장은 조국 씨가 법무장관 낙마한다 그러면 후임으로다가 법무장관까지 거론됐던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비중이 있는 분이죠. 어허. 그리고 그 한인섭 원장의 부인도 지금 정부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언론인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 한인섭 원장이 취재진하고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은 뭐 일견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해명을 해놓은 게 맞다. 그런데 변복을 하고 시간을 막 바꾸고 또 형사정책연구원의 인턴까지 동원해서 주변을 막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예. 그 조국 씨의 그 아들이 또 유엔에서 인턴십 했다는 것도 지금 문제되지 않습니까? 제네바. 예.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한인섭 원장은 한 번 정도는 언론 앞에서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